한동훈 씨,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측근들이 앞에서 온갖 궤변 가지고 한동훈 씨 보호하고 있는데 본인은 또 패문 부재 꼼수 뒤에 숨어서 특검의 소환 조사를 회피를 하고 있는 한동훈 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박민영TV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최초로 또 전달을 드렸죠. 한동훈 씨의 이 당원 게시판 수사 재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가 좌파들 노리개 역할, 사냥개 역할을 충실하게 하다가 쓰임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버릴 준비가 됐다. 한동훈 씨가 좌파들이 너무 키워줬더니 이제는 온갖 방송들을 패널들이 장악해서 감히 그분들의 표현이에요. 개가 주인을 물어?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물어야 될, 응당 물어야 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도 단순하게 영등포 경찰서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 기관에서 다뤄지고 있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와 같은 맥락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검 입장에서 더 이상 한동훈 씨를 봐줄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장동혁 대표나 안철수 의원처럼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법 리스크 덩어리 한동훈 씨가 어쨌거나 특검으로부터 또 한 번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를 받았는데 또 회피를 하고 있어요. 또 패문부재 꼼수로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법정까지 나가서 증언할 때 본인이 법정 증언하기는커녕 안철수 의원을 비난하기 바빴던 한동훈 씨, 이번에도 받은 적이 없다, 언론 플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씨는 그냥 뭐만 하면 그런 적 없다, 사실 아니다, 거짓말하는 게 특기인가 봐요. 저희 윤리위에서 한동훈 씨 소명하러 나와라라고 했을 때도요, 문자를 보내놨더니 본인이 읽지도 않고 전화를 안 했다 라고 하면서 받은 적이 없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저도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자로 받으면 확인을 하는 거지 그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번에 심지어 특검은요, 한동훈 씨한테 바로 반박을 해요. 전화를 몇 번이고 했다. 전화를 몇 번이고 했는데 본인이 안 받지 않았냐. 문자 보내면 안 보고 전화하면 안 받고 그러면서 왜 안 나왔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영부인 문자도 그냥 받았다가 읽고 씹는 사람인데 뭐 예산 일일까 싶습니다만, 그럼 적어도 내가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해야지 상대방이 전화 안 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패문부재에 또 꼼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검 측에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재명도 딱 이렇게 해서 소환 조사를 회피를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의원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동훈 씨가 이제 아무튼 저 좌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꺼드럭거리는 0.5선 국회의원, 무소속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의원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의원실에 송달을 하면 어쨌거나 보좌진들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패문부재를 할 수가 없겠죠. 특검이 이제 좀 봐주지 말고요, 강제력 있는 수사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씨 또 파렴치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전화 받은 적 없다, 언론 플레이다라고 또 입만 벌리면 거짓말, 받은 적 없다라고 하면서 내 책 봐라, 또 그 대사가 등장해요. 내 책을 보면 다 나온다. 책을 봐라. 그러면서 나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다, 왜 나를 수사를 하려고 하냐,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한동훈 씨는 그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재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동훈 씨 안철수 의원에게 아주 박살이 났죠.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씨가 또 책 타령하면서 내 책에 다 있다 회피를 하려고 하니까 이공개 딱 스타일로, 그래? 나 책 다 읽어봤는데 그럼 책에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줄을 그어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동훈 씨가 안철수의 이응자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또 어디로 도망가고 그 개파들만 건강 이상설 치매가 어쩌고 그따위 썸네일 만들면서 인신공격을 했죠. 한동훈 씨 손으로 가리켜서 가져와 보라니까요. 본인 책에 쓴 내용 본인도 못 가져오면서 무슨 본인 책이 진술서라도 됩니까? 본인 책이 뭔데요? 무슨 증거 능력이 있고 무슨 효력이 있어서 자꾸 자기 책을 보라고 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언론 플레이 하면서 책 팔이 하는 거예요? 한동훈 씨? 책 팔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 그리고 본인이 계엄 막았다라고 하는 대치급 궤변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 비판에 반박 못 했잖아요.
안철수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당사로 먼저 오라고 한 것은 한동훈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박 못 했잖아요. 민주당이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 표결해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표결해제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 논리면 당사로 먼저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한동훈 씨야말로 지금 그 재판정에 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계엄을 막았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따위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동훈 씨 뭐 계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한테요, 그냥 전 한마디 합니다. 한동훈이 무슨 계엄을 막았나? 한동훈은 계엄 유발자다. 최근에 한동훈 씨에게 나는 한가발개 아닙니다 라고 한동훈 씨를 손절을 했던 김진 앵커가 진행을 하는 돌직구쇼라고 하는 방송에서도요, 한동훈 씨가 과거 얼마나 비열한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권을 협박질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한동훈 씨가 당원 게시판으로 압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중대결심 운운하면서 중대결심, 그 중대결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물으니까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서 좀 올려주세요. 한가발 라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김진 앵커가 진행하는 돌직구쇼에서 이와 같은 워딩이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당원 게시판 사태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본인이 수세에 몰리니까 대통령을 특검 통과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합니까? 그 개파들도 오만 방송 나와서 특검 통과시킬 수 있다, 이탈표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계엄 유발한 거 아니면 뭐예요? 민주당이 막장 정당인 거 맞죠? 민주당이 국무위원들 줄탄핵하고 예산 줄 삭감하면서 국정운영 마비시킨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동훈 씨를 비롯한 여당이 똑바로 정권 뒷받침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버텼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악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그 자리에 한동훈 씨가 온갖 내부 총질을 다 하면서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민주당이 저런 반국가 세력적인 저런 행동들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계몽이란 말도 한동훈 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애초에 그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뉴스로 접하면서 저게 무슨 야당이야, 저게 무슨 국회야,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다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정치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민주당의 폭거가 노출이 안 됐습니까? 한동훈 씨 본인이 이따위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사냥개 노릇하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니까. 지금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나와 있는 김민석 같은 사람들한테 한동훈 김여사 특검에 기여 못하면 쓸모없다, 한동훈 특검 우리가 밀어줄 이유가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나 들어가면서 민주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쌓여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압박이 되고 여야가 협공해서 행정부를 흔드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고립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본인은 그런 결정을 비난할 자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본인은 이 모든 당정 갈등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고 본인의 모든 행동들이 그 결과에 대한 인과성이 발생을 하는데 본인은 적어도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따위 행동이나 해놓고 계엄 막았다라고 하는 말을 아직까지 하고 다니나요? 그따위 책이나 쓰고 다니면서 책을 봐라?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특검에서 한동훈에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동훈 씨가 12.3 비상계엄 직후에 이 이른바 3자 회동, 그러니까 당정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여당, 정부 여당 인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특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는 이걸 지금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계엄 유발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형사범죄까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씨 추경호 원내대표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한동훈 씨야말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닙니까? 당사로 먼저 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둘째치고 한동훈 씨가 비상계엄 사태 때 처음에 탄핵을 찬성한다라고 했다가 반대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나를 체포하려고 했어?
다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갑자기 관저 들어가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하더니 윤 전 대통령이 당의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라고 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와 쌍안체제 국정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내가 반대하겠다라고 입장 바꿨잖아요. 이거는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한동훈 씨가 윤 전 대통령을 협박해서 탄핵을 막아주는 대가로 정권을 찬탈한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이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직무정지를 천명하고 국정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아닌가요? 특검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죠? 특검이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뭐 당정대 회동이 아니라 한동훈 씨가 비상계엄 전후로 저지른 총체적인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때그때 갈지자로 입장을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이 쌍안체제라고 하는 거, 한덕수 총리가 그래요. 나는 한동훈이 써온 회담문 본 적도 없다. 그냥 한동훈 씨가 끌고 나가니까 끌려 나간 거예요. 한동훈 씨가 주범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론이 박살나니까 한동훈 씨의 비상계엄 대응에 대한 평가가 부정평가가 80%를 더 웃돌면서 박살이 나니까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또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이 탄핵 찬성해야겠습니다. 그랬던 게 한동훈 씨의 총체적 기회주의자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씨가 보인 모습이 갈지자 기회주의자 그 자체였는데 본인이 무슨 계엄 막았다란 말을 또 합니까? 한동훈 씨는 계엄 막은 적이 없고요. 한동훈 씨는 계엄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고요. 한동훈 씨는 계엄 사태 때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본인의 정권 찬탈을 위한 무기처럼 쓰려고 했던 철저한 기회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이 엄중하게 전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진짜 내란범은 한동훈 씨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헌법에 엄밀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비상대권을 발동하는 절차상의 어떤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다퉈볼 수는 있겠지만 헌법에 있는 권한을 적어도 행사를 한 거예요. 한동훈 씨는 대체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 탄핵도 안 당한 대통령을 직무 정지를 시키고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여당 대표가 뭔데? 지금 여당 대표는 무슨 제왕적 대표다 맨날 사퇴하라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정말 호구 취급을 하면서 본인이 여당 대표일 때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내가 직무 수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란 아닌가요? 내란 특검 이거 내란죄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란이죠. 이때 민변, 민주당, 우리나라 여러 법조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외신들까지 심지어 미 대사관까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한동훈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 라고 일제히 반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비상계엄은 적어도 헌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본인이 한 쌍안체제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요. 비상계엄 유발자로서 비상계엄 사태 때 온 당원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기회로 본인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 기회주의자적 행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반헌법적인 쌍안체제 내란을 저지르려고 했던 한동훈 씨야말로 지금 재판받아야 할 사람이고 출국금지 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 원희룡 장관 같은 사람들, 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받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본인은 이재명처럼 딱 이재명 같은 꼼수 부리고 폐문부제하면서 전화도 안 받으면서 전화 받은 적 없다라고 지금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면서 한동훈 씨 참 편하게 인생을 살아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이재명의 재판 지원 전략과 무슨 폐문부제 꼼수에 대해서 아주 가열차게 그 개파들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던 것이 한동훈 씨예요. 한동훈 씨, 여러분들 한동훈 씨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받고 수사받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 법원에서 출석을 하라고 했을 때, 어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했을 때 제깍 가서 한마디라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본인은 사법기관에 단 하나도 협조하는 거 없고 온갖 궤변과 거짓말로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훔수두기 좋아하고 하루 페북 20개씩 쓰면서 하루 페북 20개씩 쓸 시간에 가서 조사받으세요. 결과적으로 무서워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참고인 조사받다가 피고인으로 전환될까 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잖아요. 어제 김웅전 의원이 대형 폭로를 내놨습니다. 악마의 거래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면서 과거 민주당이 검수완박 그리고 지금 검찰 해체에 이르기 전에 그 특수부를 제외하면은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 기능을 모두 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계약을 저질렀었죠.
그때부터 그 당시에 왜 민주당이 저런 제스처를 했을까? 조국이 왜 특수수사 기능만 남기겠다라고 입장을 선회를 했을까라고 다들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셨는데, 이 김웅전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 민주당 의원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검찰의 핵심 인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근 때 김어준 방송 듣는 사람 김어준 방송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온갖 좌파 방송은 다 듣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든 게 가짜인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저는 모든 게 가짜인 인간 딱 저 키워드를 보니까 뭐 저게 곧 실명인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 씨가 이에 대해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자진납세를 굳이 또 했어요. 뭐 굳이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죠? 한동훈 씨가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굳이 이런 얘기 해봤자 그냥 우리끼리 커뮤니티에서 떠드는 이야기들, 괜히 기사화만 되고 본인 네거티브 낙인만 찍히는데 이런 식으로 과민 대응하는 거 본인에게 안 좋다, 알림 좀 작작 내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알림을 또 냈습니다. 저는 한동훈 씨 페이스북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댓글 한번 달아본 적도 없는데, 한동훈 씨가 굳이 제 이름을 찾아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제가 다른 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지금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쓰셨겠죠. 아무튼 모 정치권 인사라고 또 기싸움 하면서 기싸움을 합니다. 그냥 김웅이라고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또 언급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적 없다 뭐 이렇게 또 자기 항변을 하네요. 뭐 진실 공방은 두 분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갑자기 돌연 특수수사 기능만 빼고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를 했는데, 그 내부에 당시 민주당에서 차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 씨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저도 들어요. 법조 기자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이 정도로 가름을 하는데,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한동훈 씨가 보안사건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는 것 자체가 굉장한 파렴치한이에요. 한동훈 씨, 이 얘기하기 전에 한동훈 씨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고치고 불리해지면 남 탓하는 거 참 잘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대통령실에서 겪은 이야기라서 허위사실이라고 말도 못할 겁니다. 저희가 국정 운영할 때 뜬금없이 여가부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우리 국정의 기본 계획으로 포함시킨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 건 법무부 관할 법안이거든요.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내용을 여가부가 취합만 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런 게 왜 들어가 있냐 비판을 받으니까 법무부가 돌연 입장을 내요. 한동훈 씨 입장 잘 내요. 불리해지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여가부가 넣은 거다. 우린 반대합니다. 자기는 반대를 했대. 참 재밌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래 여가부는 폐지될 부처고 한동훈은 어쨌거나 우리 진영의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니까 그래 여가부가 좀 맡고 가자. 저희가 그렇게 흐린 눈을 했었습니다. 법무부가 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흐린 눈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 기사를 가지고 저를 오히려 공격을 하던데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 과제를 제가 삭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실무를 담당을 했어요. 한동훈 씨. 제가 법무부 담당 검사와 이 기본 계획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논의를 했고요. 우리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내서 이 과제 종결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담당 검사가 한동훈에게 보고를 했더니 뺀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결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니 비동의 간음죄가 과제 포함되어 있어서 국회에 나갈 때마다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 출석할 때마다 이걸로 공격받으면 되치기 하면서 득점할 수 있는데 왜 삭제를 해야 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여가부가 욕을 먹든 말든 대통령이 욕을 먹든 말든 자기만 빛나면 되니까. 한동훈 씨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놓고 본인은 뻔뻔하게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더 거슬러 내려가 볼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때 여러분들 검수완박 합의한 걸로 많이들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때 저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검수완박 합의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부랴부랴 이거 해결하겠다고 합의까지 파기를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놀랍게도 한동훈 씨는 여론이 약화되니까 나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해 라고 입장을 냈어요.
여러분 참 어이가 없죠. 제가 그때는요, 지금까지도 어쨌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뒤집어 쓴 사건에 대해서 굳이 제가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여당의 원내대표가 법무부에서 집행을 하는 핵심 법안에 대해서 야당과 합의를 하면서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 장관과 소통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한동훈 씨? 법무부와 법률비서관실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한 건데 그걸 본인이 여론 나빠지니까 나는 반대한다 이야기하는 거 우습지 않나요? 한동훈 씨 몰랐어도 문제 아닙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여당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내용을 모른다? 나중에 알았는데 나는 반대한다? 불리해지면 몰랐다라고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한동훈 씨 특기인가 봐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네가 입증해봐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철저히 실무라인들 뒤에 숨어서.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합의 내용을 비토를 한다? 이런 전적들만 보더라도 한동훈 씨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지는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총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런 한동훈 씨가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철저한 정치 기소나하는 정치 조직으로,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폭로도 한번 보시죠.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씨를 직격을 하면서 야, 한동훈 때문에 검찰 해체되는 건데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과거 한동훈 씨 처남 한동훈 씨 처남의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묻었다라고 하는 의혹이에요. 한동훈 씨의 친인척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소권을 남용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검찰 해체의 근거다라고 조국혁신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대체 얼마나 업보를 저지르고 다니신 겁니까? 대체 가는 데마다 이런 악설밖에 남지 않는, 가는 곳마다 괴담밖에 남지 않는 한동훈 씨가 이와 같은 계약의 가장 앞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 민주당의 화양연화일 때는 김웅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특수부 수사 기능을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협잡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본인이 여당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속 합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엉뚱한 입장이나 내고, 이제 와서 정치검사질 때문에 검찰 해체될 위기 처하니까 내가 보안사건 폐지를 막겠다?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파렴치하고 뻔뻔합니까? 그렇게 토론을 열었으면 똑바로나 하든가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돌려차기 피해자 초청해놓고 돌려차기 한판 할까 그따위 얘기는 하고 있습니까? 사과 한마디를 안 합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뻔뻔하게 지금 반박하면서 기사 만들 때예요. 본인 불리한 것만 반박하죠. 본인이 반박할 수 있는 것만 반박하죠. 이렇게 당연하게 사과해야 될 것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요, 검찰 해체라고 하는 거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 계약이지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라고 따지면 한동훈 씨 같은 사람들이 원인 제공한 겁니다. 어디 그 목청을 높여요. 뻔뻔스럽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오늘 또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동훈 씨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해가 된다. 민주당이 검찰 해체 근데 보안사건 완전 폐지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요, 한동훈 씨 이렇게 나대는 거 보면 야, 그래, 우리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검찰 해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생각을 바꿀 거라니까요. 전혀 본인이 지금 나서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업보 덩어리, 부채 덩어리가 이렇게 정치한다고 떠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업보 더 쌓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봉춤에 라방 틀고 봉춤이나 추는 게 한동훈 씨는 그 업보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동훈 씨에 대해서 오늘 장동혁 대표 또 사퇴하라고 하는 황당한 책임당원들의 서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 언론들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죠. 지금 이 주요 이 대책 없는 미래, 이 멱살과 돌려차기 이런 집단들, 그리고 친한파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 책임당원들이요, 몇만 명 가볍게 넘는 서명을 가져와서 징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만 명 서명 받아서 징계 요청된 사례가 수십 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고 한 건도 안 하더니만 이 22,000명 서명했다라고 하는 보도는 이렇게 칼같이 보도를 합니다. 일단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22,000명 모은 것 자체도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어요. 우리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 한동훈 씨 그 팬클럽 위드훈이 위그훈인지 위드훈인지 그 10만 명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다. 굉장히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마저도 굉장히 저열한 방식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확보한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한동훈 씨를 자꾸 지칭을 하면서 무슨 뭐 딴지일보를 본다, 무슨 뭐 김어준 방송을 듣는다, 무슨 문파들을 따라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저기 두 사람 보이십니까? 당대표 사퇴 촉구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 함은경 당협위원장, 마포 당협위원장이죠. 그리고 저기 이민구라고 깨시연이라고 하는 대깨문 집단의 대표예요. 깨시연, 과거 대깨문 활동을 했었고 이낙연이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낙연을 밀다가 이재명이 싫어서 떨어져 나온 집단입니다. 손가락 혁명군 출신의 좌파 집단이에요. 저기 수천 명 정도의 회원이 상시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댓글을 달고 추천을 누르고 북갑까지 열심히 버스 대절해서 내려가서 열심히 막걸리 선거 주도를 했던 바로 그런 분들이겠죠. 한동훈 씨 뭐 수호 집회까지 나왔던 그런 분들이겠죠. 좌파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22,000명 서명받았다. 좌파들도 책임당원 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수의 진정한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 서명받아 와서 보수파의 지지를 받는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뿌락치 활동이 아니면 뭡니까 대체? 한동훈 씨 안 그런가요? 이러니까 좌파 소리 듣는 게 억울합니까? 지금 좌파 집단 힘 빌려가지고 지금 지도부 음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함은경 당협위원장은 이런 자리에서 당대표 사퇴 촉구 서명 같이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 이것도 해당 행위인 거 아시죠? 징계 대상입니다. 여기 더 최악이 있어요. 심지어 이건 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재준 의원의 이름을 달고 장동혁 대표 사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 천막 보시면요. 뒤편에는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문구가 있고요. 앞에는 우재준 당원 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재준 의원님 이거 직접 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 대책 없는 미래에 대해서 멱살과 돌려차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 사사건건 지도부한테만 나가라 사퇴해라 같이 사퇴하자 외치시는 분이 뒤로 또 이런 것도 하고 다니셨나요? 이거 본인이 하신 거 아니면 강력하게 좀 문제를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 본인 이름 걸고 당원 모집하면서 당대표 사퇴 촉구 서명을 받고 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거 해당 행위 동조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명확한 입장 표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진실성이 없고 좌파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서명받아가지고 나가라 마라 하는 거 우리가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 실체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 자체가 애초에 보수가 아닌 자들이에요. 자꾸 뭘 통합을 하라고 합니까? 보수가 아닌 이물질 같은 자들, 짬통처럼 들어와 있는 자들이 본인들 자리 없어질까 봐 통합해라 통합해라 외치는 게 지금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통합론의 실체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깨시민 대깨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해당 행위 할 겁니까? 얼어 죽을 보수 재건을 합니까? 좌파 재건이나 하시든가 문재인 재건을 하세요 차라리.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이 우리 일반적인 책임당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수만 명씩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징계 요청서를 보낼 때는 기사 한 줄 안 받아 적던 재래식 미디어들이 갑자기 황당하게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2만여 명 책임당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서 지금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죠. 우리 당에서는 일상적으로 저 자칭 쇄신파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비판인데 마치 새로운 뭐 대단한 한 20만 명은 전 되는 줄 알았습니다. 2달 차에 2만 한 2천 명 정도 모았다라고 하던데 기사까지 내고 뭐 한동훈 씨 뭐 친구 방송 등에서 적극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마치 장동혁 대표가 또 한 번 대단한 궁지에 몰린 것처럼 열심히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서명조차도 사실은 가짜였다, 조작이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서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과거에 문재인이 뭐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것들 했었잖아요. 그때도 뭐 수십 명이 청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네이버로 한번 서명하고 페이스북으로 한번 서명하고 인스타로 한번 서명하고 한 사람이 IP 바꿔가면서 수십 개씩 서명 찍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함이 드러나게 되면서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됐죠. 이번 이 서명서가 딱 그렇습니다. 이 출근길마다 김어준 방송 보고 모든 것이 가짜인 한동훈 씨 그 주변 개파들이 한 일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명 자체가 그 폼부터 이루어진 방식, 기사화하는 방식까지 총체적으로 가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거 책임당원들의 서명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동훈 씨 한동훈 씨 그 위드훈이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제가 포맷을 가져온 거예요. 책임당원 및 일반 당원 서명, 일반 시민 서명서라고 나옵니다. 대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대표에 대한 장덕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를 왜 물어봅니까? 뭐 국민공천제 한다라고 하더니 국민공천제 하기 전에 여론조사로 당대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그래서 뭐라고 구시렁구시렁 이렇게 또 이유들을 밝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폼에서 저희가 직접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직접 작성을 해보니까요. 이게 일단 책임당원일 필요가 없죠. 일반 시민으로 해도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름이요. 뭐 실명인증 같은 거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인물 만들어내서 뭐 이재명도 할 수 있고 문재인도 할 수 있고 정청래도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저희 PD님께서 임의로 지금 이름을 지어보셨어요. 한동훈 씨가 먹다 남긴 아이스크림 받아먹고 공천 받으신 그거 덕분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그렇게 이 선거 때 한동훈 씨 따라다니던 한지아 의원이 계시죠. 네, 생년월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저희가 적어보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그냥 아무렇게나 적고요. 네, 그렇게 적고 뭐 주소지도 네, 한동훈 씨가 이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은 2개 IP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주소지들도 이를테면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모든 것이 가짜인 한동훈 씨. 네, 이렇게 주소 대충 적고요. 동참한다라고 하고 나서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등록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제출되었네요. 방금 저희가 임의로 이름을 작성한 한동훈 씨가 먹다 남긴 아이스크림 먹던 한지아 의원의 저희가 이름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답변이 제출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제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서명한 하나의 가상의 인물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직함을 달고 MBC 방송까지 나가는 분들이 지금 계신 건데 이게 지금 2만 명 서명 받는데 정확히는 2만 명도 아니죠. 2만 개 서명 받는데 지금 한 달이 훨씬 넘게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온 가족이 집에서 수작업으로 드루킹을 해도 한 달이면 2만 개는 적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한동훈 씨가 당원 게시판에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적었다라고 전해진 뭐 댓글이 수천 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뭐 한동훈 씨 본인 주장으로는 본인은 아니고 가족들이 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던 그 당원 게시판 사건 몇 달 동안 2,000개를 온 가족 드루킹으로 적었는데 뭐 지금 2만 개 정도라고 하면은 뭐 한동훈 씨 가족들이 또 동원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아니면 뭐 우리 이민구 씨나 그 대깨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이렇게 간의 수공업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2만 명의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게 전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금 지금 저희 PD님이 작성하신 이 포맷도 그 2만여 명 중에 알 수 없는 무언가의 데이터로 지금 산입이 되었습니다. 모르죠. 또 이와 같은 것들도 가져다가 숫자가 그 순간에 또 100명 늘었다 200명 늘었다 언론 플레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님들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일단 기사로 적어내고 언론 플레이하면 그만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래식 미디어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썩어 빠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30대 당직자들은 제가 패드립을 한 것도 아니고 패드립이라고 하는 표현 썼다고 무려 기사까지 작성해서 올리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당권파라고 하는 이상한 프레임 뒤집어 씌워서 실오라기 같은 트집까지 다 잡아서 괴롭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씨들이 이 잘못을 저지른 건 당이 사과를 해야 되고, 정작 이 재래식 미디어들은 자기들은 유튜브랑 다르다면서 검증을 하고 사실관계를 하고 팩트체크 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근본 없는 포맷을 가지고 와서 기사를 내고 지금 몇 날 며칠 책임당원 2만 명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까? 참 모든 것이 가짜인 한동훈 씨와 그 측근들다운 지금 행태들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우리 우파,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 이런 막장 행태가 벌어진 전례가 없습니다. 감히 특정인 한 명 사이비 팬클럽처럼 지지해보겠다고, 누구 하나 복당시키고 당대표 만들어보고 후보 만들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가짜 포맷까지 만들어서 음해를 하고 좌파 언론과 연대를 해서 내부 총질을 하는 이런 사례는요, 정말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당이 조중동 재래식 미디어 나가서 딴소리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면서 결정적으로 내부 총질하는 그런 사례들은 왕왕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또 저까지 또 끄집어내서 이렇게 생트집을 잡고 있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기사에 써놓은 글을 스스로 읽어보고 그 말이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보세요. 장애인 할당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장애인 비하입니까? 김혜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비판을 받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구들이 내가 여자고 장애인이라서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왜 정체성 뒤에 숨냐, 피해의식 아니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불편한 건 맞지만 재선 국회의원이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아니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장애인 비하인가요? 이걸 지금 멱살잡이라고 하는 폭력행위와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돌려차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망언과 비교를 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제가 지금 당권파라서 징계를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징계라고 하는 게 좀 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실제로 징계 제소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래서 윤리위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제소하신 분들도 제가 한 발언만 가지고는 차마 징계해달라고 말을 못하겠으니까 다른 분의 발언을 가져와서 제가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적었더라고요. 윤리위원들이 황당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직접 하신 말씀 맞냐? 확인이 안 된다. 검색을 해봐도 박민영 씨가 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윤리위에서 제가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예요. 징계 요청 자체가 잘못됐고 제가 한 발언만 가지고는 징계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장애인 비하입니까? 민주당의 좌파들이 억지로 프레임 만드는 것을 우리 당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수 재건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PC주의의 절여진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똑같이 받아쓰기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얼마나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먼지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가짜 포맷 만들어서 가짜 뉴스 만들어서 내부 총질을 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 책임당원들, 우리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분들께서 만 이틀 동안, 정확히는 만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오직 책임당원들만 대상으로 또 서명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뭐 드루킹인지 온가족 뭐 댓글 조작인지 뭔지 알 수 없는 2달 걸렸다라고 하는 2만여 개 책임당원, 저 서명보다 더 많은 숫자를 지금 모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틀도 안 돼서 2만 3천 명 모았다라고 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단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저들이 얼마나 이 소수의 이 대깨문 세력들과 연대를 해서 좌파들 끌어들여서 우파 지도부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황당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발적으로 서명활동을 벌인 이 책임당원들 대표분들께서 윤리위에 장동혁 대표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특정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징계 촉구서를 또 윤리위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양식상으로도 그렇고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 역설적으로 재래식 미디어들은 저 자칭 소장파들,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모든 것이 가짜인 자들의 수발들기만 바쁘다라고 하는 소식 먼저 짚어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 한동훈 씨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특검에서 한동훈 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씨가 출석 요구 받은 적 없다, 내가 특검의 정치수사를 돕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특검에 좀 제안을 드렸죠. 과거 이재명이 폐문부제를 했을 때도 집에서 안 받으면 의원실에는 보좌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원실로 보내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저희 방송이 진행되는 그 와중에 있었던 이 채널A 저녁 방송에서 팩트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특검 측에서 한동훈 씨 의원실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고 하네요. 또 보좌진들이 수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씨는 대체 어디까지 가짜이실 셈이에요?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실 겁니까? 연락 받은 적이 없다면서요. 윤리위에서 문자를 하면 전화를 안 했다고 하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의원실에 보냈다라고 하면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 당초에 뭘 어떻게 더 해드려야 할까요? 한동훈 씨를 특검까지 베이비시팅을 해드려야 합니까? 조중동이 그러하듯이. 이건 결과적으로 보좌진이 수령을 했다라고 하는 특검의 주장은 거짓말일 수가 없죠. 수령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둘 중 하나겠네요. 보좌진이 한동훈 씨에게 보고를 안 했거나 그럼 보좌진을 경질을 해야겠죠. 아니면 한동훈 씨가 보고를 받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한동훈 씨가 출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공부 모임만 다니면서 협잡만 하니까 이런 것도 모를 정도로 게으르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가능성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에게도 거짓말했다가 손에 그어서 책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줄 그어서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도망가더니 결국 여기저기 다 시선 분산, 국면 전환만 하면서 특검 대상으로 또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가 대체 반나절도 안 돼서 들통날 거짓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김웅전 의원의 이 악마의 거래라고 하는 이 의혹 제기에서도 한동훈 씨가 아니라고 했지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씨 입만 열면 이렇게 거짓말 치는 한동훈 씨보다는 김웅전 의원이 조금 더 신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씨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했던 말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씨 보니까 과거에는 출국 금지 당한 거 가지고 열심히 피해자 코스플레이 하면서 출국 금지만 시키지 말고 나를 소환을 해라 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또 적으셨습니다. 출국 금지 당한 게 뭐 그렇게 돼서라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 심지어는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백지화를 했던 양평 고속도로 사건 가지고 지금 1년 내내 출국 금지 상태가 유지되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한동훈 씨가 이렇게 우리 진영과 정권을 말아먹은 그 결과로 우리 당의 주요 재원들, 주요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정당인들까지 전부 다 수천 명이 출국 금지 받고 지금 수사받는 게 일상입니다. 통신조회 받은 사람만 수만 명이에요. 한동훈 씨 무슨 출국 금지 당한 게 그렇게 억울하다고 징징거립니까? 출국 금지 가지고 징징당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요. 출국 금지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저를 부르세요 라고 하더니 막상 특검이 나오라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보좌진들이 수령했다라고 하는데 안 받았다고 거짓말치고, 그러면서 특검의 정치 수사에 내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 좀 착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게 본인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특검의 수사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참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어제 조목조목 한동훈 씨가 벌인 행위들이야말로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고, 우리 헌법상의 논리대로면 내란죄에 해당한다. 정치적으로도 내란을 유발한 자가 계엄 막았다라고 하는 것, 계엄을 유발한 자가 계엄을 막았다라고 하는 게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죠. 특검이 참고인으로 부르지만 피의자 전환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본인이 겁이 나서 못 가는 거겠지. 뭐 특검을 도와주고 말고 합니까? 특검에 지금 본인한테 도와달라고 헬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책을 봐라, 내 책을. 한동훈 씨는 무슨 언론이 본인 책 팔기 위한 수단입니까? 뭐 책팔이 광고 수단으로 언론 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 책이 뭔데요? 대체 특검 수사관들이 뭐라고 본인 책을 돈 주고 사서 다 읽어봐야 합니까?
그게 무슨 뭐 공소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를 합니까? 진술서가 되기를 합니까? 의견서로서 법적 효력이 있기를 합니까? 안철수 의원이 밑줄고 가져오라고 하는 건 가져와 보지도 못하면서 총체적으로 거짓말로 점철된 이 한동훈 씨의 이 변명과 이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 또 어제 반나절 사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동훈 씨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지금 순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재밌는 SNS상에 또 해프닝들이 있었죠. 저는 처음에 이게 사칭인 줄 알았어요. 채널A의 김진 앵커, 뭐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최시원 씨와 함께 이 사진을 찍은 그 게시물에 이제 우리 우파 시민들께서 최시원 씨에게 정말 애정어린 조언을 해준 겁니다. 우리 한동훈 씨 묻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분들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는데도 한동훈 묻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시원 씨가 그런 어떤 좀 업보를 짊어지지 않도록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우파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채널A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시청자들의 평가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뭐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일단 뭐 아니라고 하시긴 하는데 제가 가끔 모니터를 했을 때도 심지어 그 채널A에 나가는 좌파 패널들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뭐 톱10, 뉴스 톱10 뭐 10개 헤드를 다루는데 10개 이슈를 다루는데 사건 사고 3개 빼고 7개 이슈를 다루는데 7개 한동훈이 다 나온다. 심지어 한동훈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건 사고를 다루면서 굳이 한동훈 페이스북 하나 따와가지고 굳이 한동훈 띄워주기를 하더라라고 좌파 패널들도 느낄 정도로 편향되고 기울어져 있는 지금 섭외와 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명백한데 아무튼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의 평가도 냉혹하게 받아들이실 부분들은 받아들이셔야겠죠.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되게 재밌죠. 한동훈 라인 아닙니다가 아니라 멸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네요.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래 또 추가적으로 첨언한 내용이 앵커, 진행자한테 특정 정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 상식에 맞지 않다 라고 항변을 하셨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분위기, 뭐 제가 뭐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까지 굳이 이 자리에서 논평을 하고 싶진 않은데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가 미치는 끝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밑바닥이 보이고 있다. 오직 조선일보만이 지금 재래식 미디어 뭐라 그럴까요? 뉴미디어와 기싸움하면서, 지도부와 기싸움하면서 이래도 내 말 안 들어? 라고 짜치게 삿바싸움하고 있다라고 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고요. 이미 대세는 현실론으로 기울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회사도요, 정당이랑 비슷합니다. 뭐 모두 다 이런 김영원, 이혜인 같은 분들만 계신 건 아니에요. 조선일보에도 그 여당 시절, 보통 여당 때 출입하던 기자들이 에이스거든요. 지금 다른 곳으로 부처 이동하거나 파견 가거나 연수 가 계신 조선일보 에이스 기자들, 뭐 저희가 그분들과도 다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자기들이 봐도 짜친다라고 기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모 부장급 기자는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오세훈 시장의 내년 보궐선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를 하면서 내년 보궐선거에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중도개혁이라고 하는 파이까지 완벽하게 잡아버리면 장동혁 천하가 열린다라고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전 윤리위에서도 좀 격정적인 토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우종환 부위원장이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 내부에 해서는 안 될 저는 분란을 일으키고 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에 갑자기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함께 동반 사퇴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더니 윤민우 위원장이 거부를 하니까 대뜸 사표를 던지고 나서 JTBC, 대체 파산한 방송국에 뭐 출연료나 제때 입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JTBC로 달려가서 뭐 장르만 여의도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대체 어쩌다가 이런 분이 윤리 부위원장이 되었는가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분들이 함께 윤리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 선임은 정말 각별을 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종환 부위원장이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분란성 일처리를 하고 가면서 한때 좀 소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윤리위는 순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명된 2명의 윤리위원까지 5명의 윤리위원이 함께 모여서 추가적인 징계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의결된 사안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틀 연속 전달을 해드렸던 이 소위 돌려차기 망언 사건이죠. 피해자를 토론회에 데려다 놓고 피해자를 불러놓은 그 토론회에서 농담 따먹기, 돌려차기나 한판 하죠.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그 돌려차기 망언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당사자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서 실제 윤리위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8월 안에 아마 2주 정도 텀을 두고 소명 기회까지 거쳐서 최종 윤리위에서의 징계 의결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건은요, 피해자들의 용서, 피해자를 방패 삼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께는 저도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형소법 개혁을 막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준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버렸고, 이분들이 이런 발언을 함에 따라서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좌파 매체들이 이미 사설부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간판을 가져다가 친한파라고 쓰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형소법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투쟁의 진정성을 훼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소법 개혁을 제대로 막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사안들은 엄중 단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게 되었고요. 이로써 현재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게시가 되어 있는 인물들이 총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가 현역 국회의원들이에요. 총 4명이네요. 진종호 의원은 지난 1차 징계 절차 개시 때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중복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종호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서범수 의원과 권영진 의원, 이렇게 4사람이 징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종환 부위원장이 오늘 바로 이렇게 JTBC 달려가서 인터뷰를 해서 또 상당한 논란이 됐지만, 그 우종환 위원장조차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한파들은 이 우종환 부위원장 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면서 건수 잘 잡았다 이런 식으로 윤리위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징계를 회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우종환 부위원장도 다 징계감이라고 하시니까요. 우리 우종환 부위원장 글 열심히 인용을 했던 친한파들도 수용해야 될 부분들을 수용을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 의원은 지금 2개 건수로 올라가 있죠. 보좌진들을 친한 유튜브에 파견을 해서 한동훈 씨, 무소속 한동훈 씨를 돕고 장동혁 대표를 음해하는 듯한 그 썸네일을 만들고 방송을 송출을 하는 유튜브에 보좌진 사적 파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당 행위, 국갑으로 주소지까지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해당 행위와 근본 서범수 의원의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보다 손을 잘 쓴다라고 하는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윤리위에 지금 2건이나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상황입니다. 비례대표로서 정말 우리 당의 녹을 먹고 지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당에 정말 엄청난 혜택을 보신 거예요. 진종호 의원님. 아무한테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당선권에 당선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고작 20명 남짓밖에 안 되고요. 우리 당의 지금 100만 당원들을 포함해서 수만 명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지방의회 혹은 지방당협에서, 그리고 중앙 우리 지도부에서 정말 불이 나게 뛰면서 이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고, 그 지지를 통해서 그 획득을 하게 된 것이 지금 진종호 의원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한동훈 씨가 준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모든 레거시가 함께 준 빚이에요. 그 자산과 기회를 부디 좀 뜻깊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당해봤자 어차피 무소속 의원 되면 그만이다.
나 뺏지는 안 뺏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막무가내 의정 활동을 한다면 정말 진종호 의원 같은 분들 때문에 비례대표제도 제도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의 사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비례대표 공천 방식 정말 총체적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말씀 거듭거듭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어제 이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짧게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이, 한동훈 씨가 아직까지도 입장을 안 냈어요. 한동훈 씨는 참 편리합니다.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고, 본인 불리하면 도망가면 되고, 그냥 다른 걸로 얼렁뚱땅 시선 분산시키면 되니까 참 편할 것 같아요. 특검이 조사받으러 오라니까 가지도 않고, 심지어 아니 무소속 한동훈 씨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본인 계파들이 벌인 사건인데 왜 거기 좌장 대장처럼 앉아 계셨던 한동훈 씨가 입장을 안 밝히나요? 이에 대해서 황당하게도 징계는 반대하지만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으로 비판을 받았던 윤희석 의원이 오늘 또 한마디 내놨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의 어떤 입장은 주최자로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사태가 벌어진 지 지금 3일이 지나서 이미 우리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징계 절차까지 개시를 했는데, 한동훈 씨는 한가하게 SNS 수십 개씩 퍼나르면서 입장을 어떻게 낼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참 개혁적이고 쇄신적이에요. 본인들의 문제가 드러날 때는 또 제대로 다루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칭 쇄신파라고 하는 그룹들이 언론에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금 전에 띄워주셨던 기사 다시 한번 보시면요, 멱살의 돌려차기까지 이 야당 장독 대표에 대한 퇴진은 고사하고 쇄신파들 자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쇄신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귀결을 맞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을 쇄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칭 쇄신파들, 본인들은 양지 바른 곳에서 재선 3선하면서 남한테만 쇄신하고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요, 본인들 입으로 불출마 선언 한마디도 못하면서 남한테만 핏대 세우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권한까지 내려놓으면서 당원들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당원 중심주의로 우리 정당 체질 바꾸겠다라고 하는 우리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지금 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필 규정의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칭 쇄신파들 지금 당에서만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각자 사법 리스크 전부 다 걸려 있다라고 제가 거듭 설명을 드렸죠. 장덕 대표를 비롯한 이 지도부 사법 리스크도 없고 최근에 어떤 구설도 없이 정말 처절하게 대여 투쟁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 지도부만 공격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당의 쇄신을 이끌 적임자인지 이미 국민들의 판단, 당원들의 판단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과 미래가 조찬 모임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당분간 로우키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해왔다라고 합니다. 로우키로 활동을 하실 게 아니라 이쯤 되면 해체를 하는 것이 맞다. 해체하는 것이 맞죠. 같은 조직에서 중진급 재선 이상급 국회의원들이 멱살잡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망언을 하는 사태가 열을 건너서 연달아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 조직 자체가 입장 하나 없고 그냥 조금 숨어서 로키로 가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면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항상 당권파라고 프레임 짓는, 막상 아무런 기득권도 권한도 없이 그저 당원들과 함께 당원들을 받들어서 헌신하는 우리 지도부를 향해서만 공격을 하고 목소리 높일 겁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큰 실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렸고요.